네, 여러분은 혹시 크로노타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크로노타입. 네, 크로노타입은 특정 시간에 잠이 들고 일어나는 타고난 성향을 얘기합니다. 뭐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스타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아침형 인간 혹은 저녁형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이런 크로노타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아침형이다 혹은 저녁형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을 거예요. 아침형 인간이나 저녁형 인간이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러닝 라디오를 매일 아침 5시에 달리면서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침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녁에 다시 듣기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저녁형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아침형도 아니고 저녁형도 아닌 그 중간에 위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서 적당한 시간에 잠을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요.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일부에서는 크로노타입을 아침형 인간인 아침 종달새형, 그리고 낮형인 낮 비둘기형, 저녁형인 밤 올빼미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요, 이렇게 몇 가지 유형만으로 사람들을 좀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MBTI 경우만 봐도요, 16개의 성격 유형으로 우리 인간들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도 이런 크로노타입은 몇 개의 유형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중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아침 종달새형이면서도 밤 올빼미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요일에 따라서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이유 역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성향이 다채롭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인체시계라는 말, 생체시계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사회적 시차증 그리고 시차증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이 생체시계라는 말을 썼죠. 생체시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생체 리듬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주기나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인체시계, 생체시계는 24시간을 기준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생체시계가 24시간보다 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에 딱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4시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은 24시간의 주기로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좀 조정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시계 같은 것도 시계가 너무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가게 된다면 중간중간 매일매일 시간을 따로 맞춰줘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매일 생체시계를 조정하고 있다,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체시계, 생체시계는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는 말이고요. 이거는 나아가서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왜 쉽지 않냐면요, 크로노타입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바꾸기가 쉽지 않고요. 또 설사 이걸 바꾼다고 해도 금세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이죠.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크로노타입은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진화론적인 어떤 진화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변화가 불가능하다, 힘들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시간,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우리의 크로노타입이 점점점 변화한다. 생체시계도 조금씩 변화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크로노타입은 연령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10대에는 주로 올빼미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유난히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만 18세에서 20세가 되면 인생을 통틀어서 이 올빼미형의 절정기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진짜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요. 아침에 늦잠을 자고 또 일찍 일어나면 엄청나게 피곤해하죠. 그리고 20세가 넘어가는 그 이후부터는요.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인데 천천히 아침형 인간에 가깝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다면요. 아이한테 엄마 아빠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데 넌 왜 이렇게 못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어떤 이런 진화적 관점,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엄청 일찍 자서 엄청 일찍 일어난다면 이거는 조금 유전적으로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나이가 들어서 2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늦게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긴 하는데요. 크로노타입이 굉장히 천천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고 나이를 좀 더 먹어도 30살 한 이전까지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한창 학창 시절에 밤늦게까지 라디오 듣고 책도 읽고 만화책 같은 것도 보고 TV 보고 게임하면서 밤 시간을 보냈잖아요. 잠이 안 와서. 저도 어릴 때는 누워있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요. 눈이 발동발동하니까 음악 계속 듣고 부모님 몰래 책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시간에 늦은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아이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포커스는 그게 아닙니다. 크로노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바꾸고 싶어 하세요. 이유는 다양하죠. 지금 일하는 직장의 출근 시간이 빨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진행하는 러닝 라디오를 나도 아침에 생방송으로 들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달리는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나 저녁형인 밤 올빼미형에서 아침형인 아침 종달새형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크로노타입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빛에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시차증 극복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저는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고 낮에 빛을 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리셋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고 점심때 햇볕을 딱 쬐면요. 우리 몸이 지금은 아침이다. 지금은 낮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시계를 다시 리셋해서 그 시간으로 맞추는 거죠. 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 종달새형이 되고 싶어 하신다면요. 저녁에는 가급적 빛을 쬐지 말으셔야 되고요. 아침이나 낮에는 어떻게든 햇볕을 좀 쬐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주 조금씩 우리의 생체 시계가 조정되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거죠. 만약 햇빛을 쬐기가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다른 인공적인 빛도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상시간에 맞춰서요. 천천히 조명이 밝아지고 원하는 시간이 되면 온 방안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조명 제품도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방안과 온 집안의 불을 모두 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루틴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루틴을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은요, 일어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 총력전을 펼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알람 시계 맞추고 일어나서 할 일들 정리하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이거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효과가 좋은 건요, 일어나는 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잠자는 시간에 먼저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든 뭘 하든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늦게 자놓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건 조금 안 맞죠. 물론 처음에는 일찍 자는 것도 어렵고 일찍 잔다고 해도 중간에 자주 깨고 또 일찍 잤는데도 굉장히 늦게까지 잠을 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걸 계속해야 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는 것부터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차츰차츰 일어나는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찍 잠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면 위생을 잘 구축하는 거,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기 위한 패턴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녁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하고요. 모든 일을 마치는 시간도 정해두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좀 얘기 드리자면요. 저녁 식사 이후에는 커피를 금하시고 저녁 식사는 되도록 가볍게 하시고 시간도 한 7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특히 당류, 달달한 것들 있죠. 이런 당류들이 잠을 못 들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요. 저녁 식사 이후에는 당류의 어떤 음식이나 음료라든지 간식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차라리 아침에 드시는 게 좋아요. 다음날 아침에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참으시면 됩니다. 저도 저녁에 배가 고프고 출출하고 그래도요. 되도록이면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배는 막 꼬르륵거리지만 그럴 때는 그 다음날 아침에 뭔가 푸짐하게 식사를 하는 그런 상상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아침 식사는 그래 대신에 아침 식사는 좀 잘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고 저녁에 배가 고파도 조금은 견디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아침형에서 저녁형으로 바뀌려고 할 때도요.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저녁까지 많은 빛에 노출되면 돼요. 아침에는 암막 커튼을 사용해서 햇볕이 드는 것을 막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점 저녁형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로노타입을 변경한 후에도요.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이 크로노타입이 기존으로 돌아갑니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루틴을 변경하는 것 말고도 우리 주변의 어떤 생활 환경도 변경을 시킨다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크로노타입, 생체시계 이런 것들을 변경하려고 하신다면요. 여러분의 하루 루틴을 잘 정리해 보시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